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국어 영역 공부의 기초와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기본 마인드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공부의 핵심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장담컨대 오늘 나눌 이 노하우들이 내 것이 되면요. 여러분들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정말 제 것이 되면 성적은 기본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해드릴게요.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기본 습관과 토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뭐냐면 기본 습관과 토대에 저번 시간에 약간 설명했던 거 있었죠. 여러분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험을 볼 때 그냥 아무 공부의 기초가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다가 안 되면 다시 지문 보고 문제를 풀다가 또 안 되면 지문 보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풀어요. 네, 원래 재능이 있거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만 해도 답이 보여요. 그런데 오랫동안 공부를 안 했거나 공부에 기초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요. 왔다 갔다만 하다가 시간 끝나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말했죠. 시험장에 가면 컨닝할 수도 없고 또 오픈북 할 수도 없다고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믿어야 되고 시험지밖에 없는데 시험지에서 뭘 얻어야 된다고 했었죠? 맞아요. 시험지에 아이러니하게도 정보가 숨어 있다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지문을 먼저 읽지 마시고 문제를 먼저 읽어라. 그 이유에는 문제 안에 뭐가 있다? 정보가 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문제 속에 정보가 있다니까요. 뭐냐면 풀기도 바쁜 문제 어떻게 포기하고 싶은 문제에 정보가 있다니요. 이해도 안 되는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핵심은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문제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정보가 숨어 있는 것은 여기에요. 보세요. 옳지 않은 것은의 문제 유형에서 1번과 5번의 보기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 다시 한번. 옳지 않은 것은의 문제 유형. 별표 3개. 진짜로 중요합니다. 뭐냐? 여러분 왜? 문제를 먼저 봐요. 문제를 먼저 보는데 꼭 먼저 봐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옳지 않은 것은을 물어봐요.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분들을 설명을 할게요. 시험 문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다음 설명에 관하여 옳은 것은 또는 다음 설명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의 문제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뭐라는 얘기냐면 옳지 않은 것은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질문. 보기 5개가 그 문제가 있다면 보기 5개 중에 옳지 않은 게 몇 개고 옳은 게 몇 개일까요? 벌써 깨달은 사람 있죠? 여러분 보세요. 옳지 않은 것은 보기 5개 중에 옳은 게 몇 개야? 옳은 게. 이 작품에 관련된 옳은 정보가 몇 개예요? 4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지문을 봤는데 이 지문을 처음 봐. 이 작품을 처음 봐. 처음 봤을 때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얻어요? 옳지 않은 것은 몇 개가 있다고요? 4개.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옳은 정보 4개에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고 그것을 기억한 다음에 지문으로 간다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되죠. 여러분들 안 했을 뿐이지 기억 안 했을 뿐이지 당연히 되죠. 아마도 지금 이 순간 무릎을 탁 치면서 유레카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이것만 알아도요. 여러분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사라집니다. 옳지 않은 것을 꼭 보세요. 이렇게 옳은 정보 4개를 얻어서 지문으로 간다면 반드시 도움이 되고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과적인 두뇌를 가졌거나 좀 따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답을 안다면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어떤 게 틀릴 줄 알고요.
어떤 게 틀릴 줄 알고 다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칩니까? 그다가 잘못된 거 얻으면 어떡해요? 잘못된 정보로 틀리면 어떡해요? 아, 모르는 소리 하시네. 아니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5개가 다 맞다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래요. 하나가 틀렸어요. 근데 5개가 다 맞다고 철석같이 믿는다면, 제가 복음에서 자주 얘기했던 돌덩이같이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5개가 다 맞다 라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소개팅에 나갔어요. 소개팅에 나가서 정말 오랜만에 소개팅이라 너무 기대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옷도 막 탁 차려입고 탁 자켓 하나 딱 걸치고 막 갔어요. 그래서 만나기로 한 커피숍이 유리창으로 된 커피숍인 것 같아요. 딱 갔는데 유리창 땅으로 만나기로 했던 여성인 것 같은데 뒤태가 원피스 딱 입고 딱 머리에 긴 생머리에 S라인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미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왜 이런 축복이,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딱 그 카페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몸매는 올라왔는데 오남이에요, 얼굴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남이 씨. 오남이 씨를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거예요. 오남이에요. 이 얼굴입니다. 이 얼굴. 그럼 어떻게 되세요? 뒤태는 와 이게 되겠죠. 너무 놀랐겠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너무 놀랐겠죠. 마음 같아서는 뒤로 도망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게 오는 겁니다. 만약에요, 뒤태가 아름답다고 철석같이 믿은 만큼 이상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앞면을 봤을 때, 아니 얼굴을 봤을 때 어떨까요? 충격과 놀랐겠죠. 반대로 보기 5개가 다 맞다고 믿는 만큼 어색하고 이상한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게 뭘까요? 답이죠. 5개가 다 맞다고 믿고 가서 지문을 읽었는데 내가 아까 본 5개에서 이상한 게 있는데? 그러면요. 어색한 게 있는데? 그러면요. 그게 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맞죠? 맞죠? 그것이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옳지 않은 것을 꼭 보시고요. 5개가 다 맞다고 믿고 핵심 단어와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고 기억하고 지문을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점수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것이 된다면요. 2번째, 또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오해한 게 한 가지 있다면 뭐냐면요. 어려운 문제에 보기 박스가 많고요. 어려운 문제에 지문이 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문제가 길고 보기 박스가 2개 막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거 어려운 문제인가 보다 하고 이미 마음이 포기됐어. 이미 쫄았어. 근데 아니요. 교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방과후 노하우를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요. 보기 박스는요. 제가 시험지를 직접 내잖아요. 깨달은 게 보기 박스는요. 이거예요. 묻지도 않고 거르는 게 아니고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요. 깨닫게 되는 건 문제 속 보기 박스는 반드시 옳은 정보라는 겁니다. 별표 3개. 보기 박스에 나오는 정보는요. 여러분들 속일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요. 이 보기 박스는요. 없으면 안 되니까 넣어준 거예요. 보기 박스가 없으면 학생들이 풀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시험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가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옳은 정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옳은 정보를 넣어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죠. 당연히 읽어야죠.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정보를 얻어요. 그럼 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것만 자기 있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시험 문제를 봐요. 질문 먼저 보지 않고 문제를 먼저 봐요. 여러분, 제가 분석해서 확률을 만든 건데 여러분들 한 지문에 보통 3개에서 5문제가 나옵니다. 3개에서 5문제 중에 옳지 않은 게 몇 개 정도 될까요? 2개 이상이군요. 보기 박스는 몇 개 이상 나올까요? 2개 이상 나와요. 그럼 여러분, 보기 박스에서 정보 얻고 옳지 않은 에서 4개씩 얻고
여러분 몇 개를 얻었을까요? 최소 10개 이상의 정보를 얻겠죠. 그럼 여러분 10개의 정보를 얻고 지문으로 가면요. 놀랍겠죠. 처음 보는 작품도 풀 수 있겠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종료령이 울렸을 때 여러분들의 시험지가 밑줄과 별표와 동그라미와 이런 것들로 지저분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 믿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걸지 모릅니다. 이상한 그림 그리는 거 말고요. 별표와 동그라미와 세모와 밑줄이 가득 찬 여러분들의 시험지가 되는 그날 여러분들은 성공의 가능성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더 중요한 노하우들이 있는데 다음 시간 기대하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화이팅!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영화롭게 하시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할렐루야.